평생 사람을 보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떤 이는 부자가 되고 어떤 이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 차이를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라. 성공은 인맥이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력했는데도 배신당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잠을 줄였더니 건강만 망가졌습니다. 인맥을 쫓다가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가짜 부자 명언에 속아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맥락을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명언이라는 것은 원래 짧습니다. 짧으니까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큼 위험합니다.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뭔지 모르고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습니다. 제가 경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말은 날개를 달아주지만은 잘못된 말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듣고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무책임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성공 강연에서 쏟아지는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은 듣기엔 좋습니다.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 말들이 조건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설명할 때 자신이 통제한 부분만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시대가 도와줬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했다. 그만 말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은 착각합니다. 아, 나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운이 좋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시대가 저를 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성공을 보면서 오로지 이건희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노력도 했지만 조건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무시하고 노력만 따라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짜 부자 명언 5가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가난에 묶어두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믿고 따르는 한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은 이겁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만큼 위험한 말이 또 있을까요? 노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노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봤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바꾸지 않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두 번째 명언은 이겁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라. 이건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일합니다. 하루 4시간, 5시간만 자면서 버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국 효율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잠은 줄이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건강해야 오래 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언은 이겁니다. 성공은 인맥이다. 인맥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맥이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아무나 만나면 인맥이 되는 줄 압니다. 명함만 많이 모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모임 저 모임 쫓아다닙니다. 시간과 돈만 낭비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인맥의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동료가 낫습니다. 네 번째 명언은 이겁니다. 돈은 따라온다. 이 말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천만에요. 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돈은 관리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파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명언은 이겁니다. 부자는 생각이 다르다. 이 말도 반만 맞습니다. 부자가 생각이 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바꾼다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만 바꾸라고 하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 5가지 명언의 공통점은 뭘까요? 개인의 노력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무시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 탓이라고 말합니다. 더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명언을 맹신하는 한 당신은 계속 가난할 겁니다. 명언이라는 건 참 묘한 겁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언을 좋아합니다. 외우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위험합니다. 명언은 본래 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끝에 나온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오해가 생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돈이고 기술이고 시장 아닙니까? 왜 사람입니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돈도 사람이 움직이고 기술도 사람이 만들고 시장도 사람이 형성한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말만 듣고 맥락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만 좋으면 되는구나 하고 착각했을 겁니다. 명언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맥락이 빠지면 의미가 왜곡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명언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에도 책에도 강연에도 온통 명언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아마 성공한 사람이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노력해서 성공했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노력한 시대는 언제입니까?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 말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1900년대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기회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해도 예전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옛날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하면 되겠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대가 다르면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설명할 때 선택적으로 기억합니다. 자기가 통제한 부분은 강조하고 운이나 환경은 축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나는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도 작용했고 타이밍도 좋았고 주변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은 착각합니다.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제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으니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성공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저를 도왔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명언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명언은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립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건 당신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런 식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경제 불평등, 기회 불균등, 교육 격차 이런 건 다 무시합니다. 오로지 개인의 책임만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책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코끼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체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도 열심히 하면 코끼리를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저는 경영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만 하는 경영자들 말입니다.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고 환경은 바꾸지 않고 무조건 노력만 강요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지칩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결국 회사도 망합니다. 좋은 경영자는 시스템을 바꿉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같은 노력으로도 더 큰 성과가 나옵니다. 명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말해줘야 합니다. 인맥이 중요하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인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짧은 명언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언은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산층으로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어렵습니다.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를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잔인합니다. 현실을 가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포기합니다. 근데 기성세대는 뭐라고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하지만은 환경이 달라졌어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명언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겁니다. 명언은 실패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공 사례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한 대로 하면 나도 성공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을 써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성공만 봅니다. 제 실패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이건희는 다 잘했구나. 천만에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책임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안전망이 있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 없이 실패하라고 하는 것은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게 통했던 방법이 남에게는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명언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도 누군가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걸까? 내 상황에도 적용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길을 잃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짜 부자 명언 5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언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맥락 없이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노력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대를 읽어야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건 짧은 명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언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답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늘 의심하고 검증하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고 말하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정말 그럴까? 근거가 뭘까? 내 상황에도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가짜 부자 명언에 속지 않을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가짜 부자 명언 5가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첫 번째 명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력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노력의 방향이 틀렸던 겁니다. 제가 경영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집니다. 속도를 높일수록 더 빨리 잘못된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 전제합니까? 방향은 이미 맞다는 겁니다. 그냥 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력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게 맞는 방향인가? 이 방법이 효과적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 없이 무조건 노력만 하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이 명언은 실패를 개인 탓으로 돌립니다. 노력했는데 안 됐다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더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책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보지 않고 개인만 탓합니다. 그게 이 명언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 명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라. 이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으니 잠을 줄여서라도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을 새웁니다. 하루 4시간, 5시간만 자면서 버팁니다. 처음엔 버틸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실수가 잦아집니다. 결국 효율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10시간 일해도 제대로 자고 5시간 일한 것만 못합니다. 저는 이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밤을 자주 샜습니다.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잠을 안 자면 다음날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회의를 해도 멍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은 충분히 잔다. 그게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라는 말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의 양만 강조합니다. 질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일하느냐입니다. 1시간을 일해도 완전히 몰입해서 하면 그게 가치 있습니다. 10시간을 일해도 멍하니 시간만 때우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 명언은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간만 늘리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만 지치고 성과는 안 나옵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성공은 인맥이다. 인맥이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도 사람이고 경영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나 많이 만나면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함만 많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 저 모임 다닙니다. 술자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골프도 배웁니다.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인맥과 가짜 인맥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맥은 숫자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100명을 알아도 피상적이면 소용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진짜 동료가 있으면 그게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 몇 사람이 저를 도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성공은 인맥이라는 말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말은 실력을 가립니다. 인맥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인맥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알아도 내가 쓸모없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맥은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실력이 먼저고 인맥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명언입니다. 돈은 따라온다. 이 말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 생각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천만에요. 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돈은 관리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예술가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작품만 만들고 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빚더미 안 씁니다. 이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은 좋은데 돈 관리를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늘 돈을 계산했습니다. 냉정하게 따졌습니다. 이 사업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입니다. 좋아하는 일이라도 돈이 안 되면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자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돈은 따라온다는 말은 이런 현실을 가립니다. 마치 돈 생각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은 그건 이미 부자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난해집니다. 돈에 대해 무지하면 평생 가난합니다. 돈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다섯 번째 명언입니다. 부자는 생각이 다르다. 이 말도 반만 맞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만 바꾼다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언은 생각만 강조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풍요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마음만 바꾸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마음만 바꿔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축을 해야 합니다. 투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행동 없이 생각만 바꾸는 건 자기 기만입니다. 더 나쁜 건 이겁니다. 부자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가난을 정신 문제로 치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라서 가난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난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기회의 문제입니다. 자원의 문제입니다. 생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기회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풍요의 마인드를 가져도 자본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명언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전부 개인의 마음가짐과 노력만 강조합니다. 구조는 무시합니다. 환경은 무시합니다. 조건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 탓이다. 더 노력하지 않았고 잠을 줄이지 않았고 인맥을 만들지 않았고 돈을 제대로 추구하지 않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부 당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의 절반만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대도 봐야 하고 구조도 봐야 하고 운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명언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만 강조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명언들을 맹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책만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가짜 부자 명언의 진짜 위험입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이 부족했으라고 세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가난합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명언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비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내 상황에 맞는가?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이 말이 숨기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명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부자 명언을 버리고 진짜 원칙을 세우는 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명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이겁니다. 노력하기 전에 먼저 방향을 점검하라.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목표로 가는 길인가? 이 방법이 최선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멈추십시오. 방향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틀린 길을 빨리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느려도 맞는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경영을 하면서 이걸 늘 실천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목표에 맞는가? 이 방법이 효율적인가? 틀렸다 싶으면 바로 멈췄습니다. 아무리 진행이 됐어도 방향이 틀렸으면 과감히 접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계속 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틀린 길을 계속 가면은 시간만 더 낭비합니다. 빨리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석 달에 한 번씩 자기 점검을 하십시오. 지난 석 달간 한 일을 돌아보십시오. 그 일들이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평가하십시오. 효과가 없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이게 진짜 노력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라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원칙은 이겁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여라. 하루에 10시간 일해도 멍하니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5시간 일해도 완전히 집중하면은 그게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충분히 자야 합니다. 하루 7시간은 자십시오. 그래야 다음날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은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결국 손해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밤 11시 전에는 잡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이 리듬을 수십 년간 지켰습니다. 덕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불필요한 일을 없애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걸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10가지 대충 한 것보다 낫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종이에 3가지만 쓰십시오. 오늘 꼭 해야 할 일 3가지입니다. 그것만 하십시오. 다른 건 다 무시하십시오. 3가지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10가지를 대충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성취감도 생깁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걸 느낍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3번째 명은 성공은 인맥이다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원칙은 이겁니다. 넓은 인맥보다 깊은 관계 몇 개가 낫다. 명함을 100장 모으지 마십시오. 그보다 진짜 동료 한 명을 만드십시오.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맥은 쫓아가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으면 저절로 모입니다. 저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진짜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인맥을 만들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는 거 없이 받기만 바라면 안 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줘야 합니다. 도움을 줘야 합니다.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답합니다. 그게 진짜 인맥입니다. 명함만 교환하고 술자리만 함께 하는 것은 인맥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인맥은 위기 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위기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자주 연락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주십시오. 그 관계를 깊게 만드십시오. 그게 진짜 인맥입니다. 4번째 명은 돈은 따라온다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원칙은 이겁니다. 돈을 공부하고 관리하라. 돈에 대해 무지하면 평생 가난합니다. 돈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불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십시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하십시오. 모르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새어나갑니다. 저는 늘 장부를 봤습니다. 회사 돈도 개인 돈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지출을 줄이십시오. 매달 나가는 돈 중에 불필요한 게 뭡니까? 구독료, 회비 이런 것들 말입니다. 안 쓰는 건 과감히 끊으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모이면은 큽니다. 그 다음엔 저축입니다. 수입의 최소 20%는 저축하십시오. 무조건입니다.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저축부터 하십시오. 남는 돈으로 저축하면 안 남습니다.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사십시오. 처음엔 빡빡할 겁니다. 하지만 적응됩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1년만 하면은 습관이 됩니다. 10년 하면 목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입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불려야 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공부하고 시작하십시오. 모르는데 돈 넣으면 잃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가 이해 못하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안 봤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돈 넣지 마십시오. 소액으로 경험을 쌓으십시오. 실수해도 타격이 적습니다. 배우면서 키워나가십시오. 급하게 하면 망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답입니다. 5번째 명은 부자는 생각이 다르다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원칙은 이겁니다. 생각을 바꾸되 행동도 함께 바꿔라. 마인드만 바꾼다고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자는 절약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도 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절약해야지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계부를 쓰십시오. 매일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한 달 후 분석하십시오.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보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찾으십시오. 다음 달엔 그걸 줄이십시오. 이게 시스템입니다.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부자는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도 공부해야 됩니다. 막연히 공부해야지가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책을 읽으십시오. 매일입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책 30권은 읽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함께 바꾸는 겁니다.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을 두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공부하는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게으른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나쁜 환경에서 좋은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모든 변화는 작게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바꾸십시오. 오늘 하나 바꾸고 내일 하나 더 바꾸고 그렇게 하십시오. 1년 후 돌아보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급하게 하면은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이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봤고 실패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믿느냐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입니다. 올바른 것을 믿으면 천천히라도 앞으로 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짜 부자 명언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라. 성공은 인맥이다. 돈은 따라온다. 부자는 생각이 다르다. 이 말들은 듣기엔 좋습니다.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으면은 당신을 가난에 묶어둡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반쪽짜리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맥락이 빠져 있습니다. 조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언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비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내 상황에 맞는가? 이 말의 전제는 무엇인가? 이 말이 숨기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나온 원칙 말입니다. 그게 진짜 힘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에 맞게 해석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도 맹신하지 마십시오.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은 제 상황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드린 원칙들을 기억하십니까? 노력하기 전에 방향을 점검하라.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여라. 넓은 인맥보다 깊은 관계를 만들어라. 돈을 공부하고 관리하라. 생각과 행동을 함께 바꿔라. 이 원칙들을 제 말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필요하면 바꾸십시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쓰십시오. 중요한 건 원칙 자체가 아닙니다. 원칙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말에 갇히지 마십시오. 제 성공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의 성공을 만드십시오. 그게 제가 진짜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의 기준을 남이 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성공이다. 지위가 높아야 성공이다. 유명해야 성공이다. 하지만은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이 정해야 됩니다. 돈이 적어도 행복하면은 그게 성공입니다. 지위가 낮아도 만족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의미 있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남의 잣대로 자신을 재지 마십시오. 그러면 평생 불행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 기준에 맞춰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저는 많은 걸 이뤘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 순간, 새로운 걸 배운 날,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자기만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아십시오. 그걸 중심에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가짜 부자 명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합니다. 명언에 속지 마십시오. 특히 듣기 좋은 말일수록 조심하십시오. 그 속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자기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원칙대로 사십시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답을 찾는 게 인생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시행착오도 많을 겁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도착합니다. 여러분만의 목적지에 말입니다. 저는 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를 향해 가십시오. 남의 지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침반을 따라가십시오. 그 나침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고 따라가십시오. 가짜 부자 명언은 이제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진짜 원칙을 세우십시오. 노력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시간의 질을 높이십시오.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돈을 관리하십시오. 생각과 행동을 함께 바꾸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변합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지금과 다를 겁니다. 10년 후엔 더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 돌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성공은 명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만드는 거였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